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굵직한 뉴스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요. 미국 물가가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연준 의장이 바뀌었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를 탔고,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소식부터 가볼게요.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전월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이게 2023년 5월 이후로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거예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걸까요? 핵심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기억하시죠? 올해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곳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전 세계 에너지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곳인데 그 톨게이트를 아예 막아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에너지 가격이 4월 한 달 동안 3.8% 올랐고, 이게 전체 CPI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심각한데요. 한 달 만에 5.4%가 올랐고 1년 전이랑 비교하면 28.4%나 뛰었습니다. 미국에서 차 없이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주유비가 이렇게 오르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인 거죠. 에너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식품 가격도 4월에 0.5%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3.2% 상승했어요. 특히 가정에서 먹는 식품,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오는 식재료 가격이 한 달 만에 0.7%, 1년 전보다 2.9% 올랐고요. 고기랑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한 달 새 1.2%, 1년 전 대비 6.7%나 급등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식료품 값도 오르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된 바로 그날 미국 상원에서 아주 중요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케빈 워시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인준된 거예요. 먼저 5월 12일에 연준 이사 인준이 51대 45로 통과됐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3일에 의장 인준이 54대 45로 확정됐습니다. 이 투표 결과가 역대 연준 의장 인준 중에서 가장 표 차이가 적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워시 의장은 올해 56살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만료되면서 바로 바톤을 넘겨받게 됩니다. 워시 의장의 첫 FOMC 회의는 6월 16일에서 17일에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미국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지금 3.8%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잖아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약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가 겹치면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워시 의장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통화정책 방향을 잡을지 시장은 6월 FO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이야기입니다. 12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를 탄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배경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오전에 코스피가 7,999까지 올라가면서 8,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한테 횡재세, 그러니까 초과 이익에 대한 특별세를 매기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이 이걸 바로 보도했는데요. 이날 오전 10시 50분에 한국의 고위정책 당국자가 AI 산업 세수로 국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했고요.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장중 5.1이 %나 빠지면서 7,421까지 내려갔습니다. 7,999에서 7,421이면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578포인트가 증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다시 해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한 얘기는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AI 붐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였다고요. 쉽게 말하면 기업한테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이미 거친 세금 중에서 AI 산업 성장 덕분에 예상보다 더 거친 부분을 국민한테 나누자는 거였다는 설명이었죠. 이 해명이 나오고 나서 코스피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급락 후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짚은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AI 슈퍼사이클로 막대한 수혜를 입고 있는 가운데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위정책 당국자의 페이스북 글 하나가 시가총액 수십조 원을 흔들어버린 이 사건은 지금 한국 경제에서 AI 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시장이 정책 리스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것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까지 나선 사후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무려 17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17시간이에요. 밤을 새운 거죠. 그런데 결국 13일 새벽 3시 가까이 돼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나와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안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퇴보됐다고 하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 제도화 요구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요.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DS 부문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고 초과이익 성과급 상한인 연봉의 50%를 폐지해서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반면에 사측은 다른 카드를 내밀었어요. 초과이익 성과급 상한은 유지하되 영업이익이 업계 1위를 달성하면 메모리 사업부에 경쟁사 이상 수준의 특별 포상을 주겠다고 했고요.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성과가 개선되면 최대 75% 수준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유연한 보상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사측안을 적용하면 메모리 사업부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약 13%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던데 노조 측에서는 고정된 산식의 제도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DS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이 SK하이닉스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조건부 안건이라며 자기들의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노조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확정해주세요라고 한 거고 사측은 업계 1등하면 보너스 더 줄게요라고 한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제도로 보장받고 싶은 건데 사측은 조건부로만 줄 수 있다고 한 거죠. 이 평행선이 5달째 계속된 겁니다. 자, 이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요. 파업 참가 규모를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5만 명이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최 위원장은 추가 조정이나 사측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고요. 위법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영향이 어떨지 봐야 하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다만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고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파업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파업 돌입 전까지 노사 자율 협상의 여지가 있고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나의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과 새 연준 의장이라는 2가지 불확실성이 겹쳤고 국내에서는 정책 리스크로 증시가 출렁이는가 하면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파업 가능성까지 대두됐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숫자와 팩트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